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동익입니다. 굿모닝 작전 실부 순서, 네,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네. 자,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사하면서 갈까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9988 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행운의 숫자, 9988, 이 날짜를 안 고쳤네. 죄송합니다. 오늘 21일인데 날짜를 안 고쳤네요. 자, 21일입니다. 지금 10월달 하고도 이제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을 정도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야, 시장의 기세는 더 무섭습니다. 그죠? 시장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세. 제가 어저께 오늘 그 제목을요, 이거 어저께 제가 트럼프가 뭐 킹이 아니라고, 증시에는 여전히 킹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가 1편이라고 하면 오늘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오늘 삼성전자 10만원, 하이닉스 50만원이라고 하는 그 마디 가격에 초근접 또는 도달이 된 모습을 가지고도 뭐 제목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오늘 오르는 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미국도 많이 올랐고 또 우리나라도 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좀 정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킹처럼, 왕처럼 미국에서 이제 군림한다 이래가지고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700만 정도가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주말에 많이 나왔었고요. 트럼프 본인도 나는 왕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증시에서는 왕인 게 분명하다. 왕처럼 행동도 하고 왕처럼 말도 하고, 왕처럼 말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파괴력은 엄청나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두 번째 순서로 한번 시리즈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천여 분 넘은 분들이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9988 열심히 많이 눌러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뭐 눌러주신 분이나 아니면 누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나 오늘 장 끝까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간밤에 우리나라 지금 오늘 뭐 3,900이 되니만이 지금 이 정도까지 아침에 센데, 어쨌든 뭐 근거가 되는 건 뭐 우리나라가 혼자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미국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더 가속력이 붙기도 하니까요. 오늘 뭐 우리나라 지수만 보면 미국보다도 더 코스피가 세긴 합니다만,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간밤에 아주 편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1%씩 골고루 올랐거든요. 뭐 가장 큰 이유를 얘기를 하면 미국 고위층에서 셧다운이 이번 주 내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제 희망도 있었고,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뭐 아이폰 11이 잘 팔릴 것 같다, 11이 아니죠, 17이죠, 17이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애플이 3.9% 오른 것도 원인이겠습니다만, 결국은 미국도 오르는 건 결국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간밤에도 뭐 시장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득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이번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히토류 부분인데, 호주랑 핵심 광물에 그 뭐 MOU를 맺어가지고 1년 뒤쯤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호주산의 히토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영향이 있는데,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와의 지금 관세 협상 부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타결의 기미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양국에서 어쨌든 주요 언론들로 보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짧게 써놨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오늘 했거든요.
매우 공정한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 관세 합의에 대해 합의 과정에서 나오는 뭐 아직 도장 찍고 서명한 거 아니니까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건 한 8, 9부 능선은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오늘 득달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타이거야 뭐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는 맞는데 오늘 와이바이오 와이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환호하시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없어. 왜? 오늘 와이바이오가 신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와이바이오 그럼 저 생각 나지 않으세요? 와이바이오 맨날 모으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주식이 급락 중이요? 11시 반 되니까 어떤 주식이요? 전체 지수 약간 꼬리꼬리 했어요. 네, 지수가 오늘 사실 아까 아침에 뭐 좀 이따가 보겠지만 아침부터 막 70포인트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99,900원 찍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50만원 살짝 넘기도 하고 그러길래 제가 방에서 아침방 우리 이제 유튜브 열기 전에 회원방 하면서 그랬거든요. 야, 이거 오늘 분위기는 아침에 너무 달리고 있어가지고 50만원 도달된 거 10만원 찍은 거 정도면은 한번 사람들은 좀 차익 매물을 내놓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침에 뭐 그냥 지금 습관처럼 맨날 오르는 시장이 이거 하루 종일 버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저는 기계적인 매도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수가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씩 현금 늘리라는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3,500 정도가 저는 8대2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3,600이면 7대3 3,800이면 6대4 뭐 이 정도 되겠죠? 3,700이면 6대4 그럼 3,800이면 5대5가 돼야 되고 3,900 정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4대6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누구도 처음 보는 지수인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주식과 현금 비중이 있는 게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3,400 이상은 다 처음 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근데 지금 뭐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뭐 지금 기세 보면 한 이틀 만에 100포인트씩 맨날 올라가는 장이 열리는데 그거는 2021년도 1월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열흘에 걸쳐서 한 400포인트 올라가고 결국은 1월 11일 날 아침에 100포인트 오르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지면서 장이 어쨌든 두세 달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도 뭐 분위기는 아침에 그냥 너무 습관처럼 미국도 올랐어. 지금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간대. 뭐 이런 이제 좋은 재료들만 아침에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한 70포인트쯤 1시간에 걸쳐 갖고 쭉 올라가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 마디 가격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10만원 100원 모자랄 정도까지 올랐었고 99,900원 그 하이닉스는 아까 50만원 살짝 넘고 이랬는데 그런 정도 되면 또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현재 뭐 12만원 목표가 나왔다 56만원까지 목표가 나왔다 이런 걸 갖고서도 사람들은 뭐 55만원에 다 팔자고 하면 그게 갑니까? 그 가격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라도 좀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야 내가 30만원 40만원도 잘 견뎠는데 50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좀 주자 나머지 뭐 4, 5만원 더 올라갈 거는 5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맡기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네, 와이바이오 감사하다는 분이 지금 한 4-5분 계시네요. 너무 없다. 여러분 좀 와이바이오가 오늘 뭐 나름대로 흐름을 잘 가져가서 오늘 뭐 10%대 한 중반까지도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시장이 그새 좀 뭐 이게 지금 완전 꺾여서 오늘 플러스 70에서 마이너스 70이 나옵니다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쯤 올라오면 팔고 좀 뛰쳐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상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70이 넘었다가 지금 40대 정도로 코스피가 좀 줄긴 했지만, 뭐 최근에 사실 장중 변동성이 한 7, 80, 한 100포인트씩 계속 뭐 빠지다가도 뭐 회복이 되고 또 올라가다가도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건 지수 고공권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이기느냐 아니면 또 저가 매수가 이기느냐, 아직 제가 봐서는 아직은 차익 매물보다는 저가 매수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힘이 더 세겠죠. 아무래도 아직은 지수 밀리기만 하면 사겠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안 밀려서 못 사고 있다 이런 분위기일 텐데. 네. 자,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현재로는 뭐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위상은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뭐 10만원 초임박 50만원 도달 여기에서 미끄러지더라도 오늘 다른 섹터들이 또 있잖아요. 2차전지가 있고 또 지금 카카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또 현대차, 기아차, 또 뭐 원전도 있고 자동차 부품, 또 일부 로봇주들, 또 모처럼 오늘 저쪽 올라가네. 엔터 쪽 SM 라이프 디자인하고 SM CNC도 올라가고. 예, 사실 대안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받쳐줄 것들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보면 시장은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쉰다 그래도 뭐 반도체 소부장이 쉬어도 그 대를 이어가지고 얘네들 쪽에서 뛰쳐나온 자금들이 딴 데 가서 놀 데가 있느냐 없느냐, 막혀가지고 놀 데가 없으면 시장이 그냥 할 게 없어라고 빠질 텐데, 할 게 있으니까 시장이 순환매를 계속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의 입은 뭐 현재까지는 오늘 또 뭐 자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 밤에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와 오늘 새벽 버전으로는 어쨌든 좀 주워 담는 분위기로 해서 뭐 내심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겠지만 중국이 히토류라고 하는 막강한 어떤 소재단을 잡고서 미국을 공격하는 게 먹히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협정이라는 게 내가 마치 큰형님 뻘 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중국을 위한다는 식으로 해주는데, 사실 뭐 좀 가벼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똥줄 타는 건 미국이죠. 예, 미국이 뭐 관세 가지고 으르렁대고 하지만 그게 잘 먹히지도 않고, 지난 뭐 3월인가 5월 달에도 관세 가지고 그렇게 압박하다 결국은 제풀에 넘어진 건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미국이 히토류 같은 거 뭐 엄청 비축해 놔가지고 준비가 잘 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1년 있다가 지금 1년 동안은 그 개점 휴업으로 방산이나 뭐 IT나 이런 쪽 다 그냥 놓을 거냐? 히토류 재고 별로 없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대체안이 발동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중국하고 한 1년쯤 뭐 그럭저럭 분위기 가져갈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뭐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근데 사실 제가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하게 잘한다고 보긴 힘들지만, 히토류 부분 지금 뭐 얘기 나온 게 1기 때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바이든 시기 때도 뭐 노력을 안 하진 않았겠지만 중국의 어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이게 앞으로 1년 있으면 뭐 그린란드 먹어서 히토류 다 캐가지고 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를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냥 봐서는 이게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토류라는 건 전 세계 어디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뭐 히토류 자체라는 걸 지급받거나 공급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공하고 재련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예, 더럽고 힘들고 전기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미국 사람 보러 히토류 재련하라 그러면 그게 통해요?
중국이 지금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임금 가지고 히토류를 재련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단가가 맞아서 하는 거지. 히토류 지금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저걸 뭐 중국만큼 생산을 해내고 한다고 하면 그 비용 관계가 도대체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중국에서 탈 히토류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막상 저렇게 뭐 구한다고 하지만 저거 어디 가서 중국만큼의 그런 캐파로다가 조달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말은 뭐 저렇게 빨리 해치고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자, 제가 그 수급 가지고 요새 저만의 논리로다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개인들은 방금 올려주신 대로 한 5천억 정도 오늘도 팔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바로 뭐 7, 80은 아니었으니까 아침에 어떤 지수로든 시작을 됐는데 그냥 계속 외국인 뭐 기관이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개인들은 계속 팔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산다? 금융투자 가서 산다. ETF 산다. 여기 아침에 금융투자 아침에 1,000억 정도 매도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2,600억 매수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뭐 소버린 AI 그러니까 어저께 뭐 이슈가 됐던 그 전력기기 AI 뭐 탑3 플러스라는 ETF도 있고 오늘 상장된 거 중에 또 하나 소버린 AI ETF도 있어요. 네이버가 한 20% 들어가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지금 ETF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ETF에 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금융투자 여기 들어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보다는 지금 그냥 ETF 전성시대니까 ETF에 개인이 들어오는 거. 지금 개인이 파는 거에 한 반밖에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뭐 다시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면서 판 걸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그 일부는 못 기다리고 ETF 산다는 거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데 내가 직접 판 주식은 직접 못 사겠고 뭐 지금 로봇이 인기다, 잊혀져지 인기다, 뭐 우주항공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 관련되는 ETF를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기관들이 비중 맞춰갖고 알아서 매매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ETF 전성시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게 제가 봐서는 개인들이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아무리 달아올라도 제가 며칠 전에는 개인들 매수가 한 1조 이상 들어오면 포모다 이래가지고 시장이 단기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었는데 제가 요즘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생각이 퍼뜩 난 게 야 이거 개인들은 2,500서부터 계속 팔았는데 이게 뭐 4,000이 된다 그래도 사람들은 있는 거 계속 팔 뿐이지 개인적 수급으로는 안 들어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계속 시점을 놓치는 거죠. 기다리는 조정이 안 나오니까 팔고도 하여먹고 뭐 인버스 고버스 ETF 사놨더니 젠장 손해만 막 심하게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으니까 대안으로 삼는 게 ETF 사는 거죠. ETF로 사서라도 좀 반가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림들이 일부 좀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수급이 지금 구도로 보면 맨날 올라가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사고 개인만 파는 수급이니 이 수급에서 이게 장이 끝났다고 누가 얘기를 할까마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요즘 다시 좀 버전을 바꿔서 말씀드리는 게 개인들의 포모의 끝은 어떻게 됐든 뭐 개인 수급이든 ETF로든 들어온다고 보는 거고 ETF 쪽으로 1조 이상 사자가 들어오면 그것도 개인 포모야 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ETF 누가 사겠어요? 그걸 외국인이 사겠어요? 기관이 들어오겠어요? 운용회사가 그 설정을 해놓는 일종의 펀드인데 뭐 그냥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펀드 이런 거보다 훨씬 매매가 좀 어떻게 보면 용이하다고 할까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처럼 그냥 사고 파는 식으로 ETF 사고 파는 거니까 우리가 펀드에 가입한다 이런 거보다 훨씬 좀 쉽잖아요. 펀드 가입은 내가 뭐
한 달에 정식으로 약정을 한다든지 뭐 한 번에 그냥 5천만 원 뭐 1억씩 넣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건데, 그게 펀드에 가입하면 솔직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뭐 해지할게 이런 게 되나요? 그거 어렵잖아요. 뭐 오늘 샀는데 와 뭐 펀드가 그 사이에 2, 3% 올랐다며 해지하고 나갈게 이런 건 안 되지만, ETF는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가 자유로우니까 종목은 고르기 괴롭고, 이런 개인들이 꽤 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금융투자 쪽에서 그래서 저는 1조 이상 사자가 들어오면 이건 개인 포모의 폭발이라고 생각하고 단기 꼭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전 그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참고 삼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자 지금 트럼프가 킹이라는 말이 뭐 달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왕의 자리처럼 한다라는 게, 자 지금 미국과 러시아, 엊그저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생각이 또 12번쯤 변해가지고 젤렌스키한테 욕하고 뭐 지도 던지고 이랬단 얘기들이 막 어제 나오던데, 지금 결국은 트럼프는 독하고 강한 놈한테 붙는 현상이 여전한 거죠. 기본적으로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뭐 김정은하고 차라리 잘 지내지, 나머지 서방세계 국가들의 지도자라든가 뭐 미국한테 물론 이제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스트롱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로맨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푸틴 맨날 실망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결국 푸틴의 제안을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강요하는 그런 현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 지금 뭐 이번 에이펙 기간에 어쨌든 김정은 만나려고 꽤 노력하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팀, 어저께도 기사로 전해드렸지만 그 미국 지금 대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없는데, 대리대사 업무 받고 지금 하는 사람을 최근에 바꿨는데, 트럼프 일기 때 그 김정은과의 회담 실무 거의 뭐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마 간다 그러면 뭐 예, 글쎄요, 또 뭐 방송팀이 막 실시간으로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날까지도 갈지 안 갈지 거의 모르겠다 할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선 굉장히 뭐 초대박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도 지금 반응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반응이 없는 게 싫어요, 뭐 싫다야, 안 만난다 이것도 아니고, 뭐 계속 어떤 조건을 내부적으로 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봐선 겉으로 나오는 건 그거겠죠. 북한 핵 인정해달라, 예, 핵 보유로 인정해달라 이거겠죠. 자 지금 보니까 좋은 사람들 또 올라가네요. 보니까 뭐 좋은 사람들 올라가면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것도 올라가고,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저 대북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정한 팀이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대북과의 메시지를 뭐 어떻게 됐든 챙기고 있다는 얘기를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기대감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북주 이번 한 일주일 안에 한두 번쯤 움직일 거다 분명히. 북한에서 아예 안 만난다고 천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움직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좀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약간 이게 사실 이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한테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무역 수지 쪽으로 해서 뭐 어쨌든 수백조를 벌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서. 예, 우리나라가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했을 거고 미국에. 그래서 벌어놓은 걸 거의 쌤쌤으로 만들자라는 논리잖아요 지금, 그죠? 예, 트럼프나 미국의 지금 뭐 하여튼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셈법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우리한테 수십 년 동안 가져간 무역수지 흑자 부분을 도로 토해내라, 그래서 똔똔으로 만들라, 이게 결국 목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교롭게 계산은 안 해봤죠.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얼마만큼 미국 흑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 500조 가까이 원한다라는 건 우리 뭐 한 10년치든 20년치든
미국한테 한 500조쯤 번 거 토의 노란 소리랑 진배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든 분할로 하든 어떻게 됐든 5천억 불에 대한 3,500억 불에 대한 한 70조인가요? 예. 그 정도에 대한 파킹을 뭐 10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한 아닌 제한을 했다. 하루 뭐 1년에 300억 불씩은 뭐 갖다 맡길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내임기 끝나서도 계속된다라는 담보만 붙는다고 하면 내가 어쨌든 한국과의 무역 적자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는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뭐 스스로 느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저런 체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는 우리가 뭐 얼마나 버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만큼 뭐 글쎄요 나쁜 조건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저걸 수용을 해서 사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우리 주장대로 했던 것보다는 불리하게 됐었을 거고 미국이 좀 주장하는 거에 근접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500억 불은 거의 파킹이 되게끔 뭔가 장기에 걸쳐서 뭐 분할 납부든 뭐든 하는 식으로라도 결론이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뭐 물론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건 그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관세를 더 끄는 건 위험하니 이 정도에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또 거리가 있으니까 이때쯤 돼서 결국은 뭐 서로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을 보자라는 그런 얘기들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은 그동안 뭐 3,500선, 600선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죠. 시장이 좀 안 가네 뭐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결국은 뭐 AI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뭐 칩 가격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으로 보상받고 있는 거고 한미 관세 협상 어느 정도 됐다 9분응선 넘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시장 올라가는데 호재인데 자 지금 미중 관세 부분도 악재였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소리 지르면 빠지니까 미국의 셧다운도 악재였는데 둘 다 지금 이게 악재 소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다음 주에 만나서 정작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까지의 버전으로는 트럼프가 뭐 소리도 질렀다 유화적인 메시지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환상적으로 협정을 맺을 거다 이렇게 다독인 게 마지막 멘트니까 시장은 이거에 맞춰갖고 움직이는 거고 또 미국의 고위인사가 지금 2주 넘게 가고 있는 셧다운이 이번 주 내로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사실 우리나라랑 거의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하나의 재료죠. 드디어 셧다운이 해결되고 뭐 예산안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그동안 막혔던 거 또 한번 혈이 뚫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지. 반도체 하락까지 나와요. 제가 지금 시세를 사실 안 보고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하락까지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지수가 아까 70몇에서 20 몇인 거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50만원 마디 가격에서 던진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리고 뭐 내일 모레 실적 나오는 거 한 뭐 10조에서 12조 사이 나온다는 거 뭐 충분히 지금 반영돼서 최근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받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니까 지수도 아까 지수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40포인트? 이 정도 좀 밀린 것 같네요. 아까 70 제가 7까지 본 것 같은데 지금 30 정도니까 뭐 거의 뭐 한 50포인트 가까이 밀린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50 그러면 정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럴 분위기였는데 지금 3,800대니까요. 5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물론 큰 변동인데도 요새 원래 이 정도 하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하여튼 오늘 시장은 약간 어제랑 좀 반대예요. 그죠? 어제는 플러스 25였다가 마이너스 20 됐다가 플러스 65로 끝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뭐 한 70까지 쭉 그냥 올라가만 가더니 점심시간쯤 되니까 조금 또 이격 조정이죠.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고 하니까 파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조금 좁히는 윗꼬리들도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하이닉스가 뭐 내일 모레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안 나올 것 같았고 빠지는 건 아닐 거예요. 50만원부터 이제 밀기 시작해서 미는 사람들의 힘이 조금 더, 오늘은 뭐 지금 11시에서 12시 사이엔 좀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마이너스까지 나오네요. 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나온다 그래서 뭐 너무 생소해 이럴 것도 아니죠.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어제도 지수가 위아래 막 플러스 4, 50 뭐 마이너스 4,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오늘도 지수가 결국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뭐 걱정하느냐 아니면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보느냐의 관점도 있는데, 사실 뭐 디스플레이 하는 분들은 저는 아직은 뭐 끝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이 받쳐주니까요. 뭐 물론 1등주, 2등주가 미끄러지면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촘촘하게 꽤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긴 밀리는데,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한 20대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도 뭐 아직까지 양봉이고, 뭐 올라가는 섹터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뭐 모처럼 또 갑자기 뭐 비중은 적지만 저 엔터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로봇주 아침에 좀 분위기 별로였는데 조금 도는 애들도 생기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백업을 해주는 애들이 있느냐 아니냐의 시장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대안들이 아직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원래 셌던 게 이렇게 3강의 재료가 있었어요. 반도체, 전력, 로봇 중심의 3강이 있었고, 자, 관세 이슈와 함께 자동차와 또 조선 중심,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신흥 세력으로, 근데 이게 맞부딪혀서 뭐 어느 쪽은 박이 깨지고 머리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삼각파도형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나도 가는데 너도 가니 이러고서 지금 위쪽으로 다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네 또 벌써. 장황하게 몇 페이지 가지고 시간 엄청나게 때웠네요. 자, 지금 오늘 오르는 섹터들 보면은, 방금 여기 뭐 맞부딪혀서 상승 효과가 나오는 섹터들이 대부분이죠. 조선 쪽, 삼영엠텍, 와, 신고가 대단하죠. HD 현대중공업, 아까 HD 현대미포 이런 것들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마스가의 프로젝트 뭐 진행 이런 걸로 지금 기대값이 커졌다고 보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로봇은 오늘 올라가는 비율은 좀 약한데, 오늘 그 리포트 빨이 또 먹힌 게, 오늘 의료 로봇에 대한 성장 리포트가 나와오면서 의료 로봇이 되게 셌어요. 아침에 고용하고 큐렉소라든가 이런 것들 좀 셌었고, 원전은 지금 뭐 오늘 기사 보셨겠지만 경주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한테 뭐 그런 핵 재처리라든가 농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약간 제한을 좀 풀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한전 기술이라든가 뭐 한전 자체도 요즘 굉장히 강하고, 아까 뭐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좀 올라가고 원전주도 좀 움직였고요. 뭐 반도체야 지금 반도체 재고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올라가는 데다가 뭐 오늘 SSD 쪽도 있고, 또 뭐 엑시노스라고 하는 그 삼성의 칩을 뭐 갤럭시 26 모델에는 전부 다 장착한다 이런 뉴스도 나와가지고 그런 것과 연관된 기업들이 좀 강했고요. 물론 또 아침에는 하이닉스가 50만원 찍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면들도 있었고, 자, 2차전지가 한 일주일 넘었어요. 이제 간지가 제대로 더 가냐 아니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연속성 자꾸 없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난 있다고 본다. 아니 저것들이 왜 자꾸 연속성이 없다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어제도 그래요 얘기 드렸는데 오늘 많은 또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뭐 계속 울고 먹는 거겠죠. 전기차 9월 달에 잘 팔렸어요. 뭐 이거 가지고. 아니면 뭐 글쎄요. 중국 사실 간밤에는 그렇게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변동성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자, 어쨌든 그렇고. 바이오도 오늘 HLB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저의 최애 종목 Y바이오가 오늘 17,000원대 후반까지 솟아가면서 네, 나름대로 강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게 되게 묘한 주식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매매한 종목 중에 완전 나름대로 오늘 성공을 한 기업이 하나가 있어. 이거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매매를 어떤 종목을 했냐면은 기가 막힌 거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코스모 신소재는 아니고 오늘 제가 이거를 매매했거든요. 이 파미셀이라고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시작은 뭐 빵 프로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16%까지 갔다가 지금 4%인데 제가 이거 오늘 시가에 사가지고 13,15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았거든요. 제 가이드 계좌에서. 그래갖고 1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줄기세포 관련해서 네이처셀 말씀드릴 때 파미셀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네이처셀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회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얘가 그 엄청난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래는 뭐 줄기세포 중심이어서 매출도 없는 회사였는데 그 뭘 하냐 하면은 그 CCL이라고 CCL이라고 하는 그 동방막 쪽을 이 소재를 두산에다가 납품하는 이슈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이 최근에 얼마나 잘 가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마 올라가다 좀 밀렸겠지만 오늘 아까까지도 엄청났어요. 며칠 전에 뭐 60만원 되니 많이 했던 게 오늘 79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75만원이지만 아침에 이게 한 78만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한테다가 그 소재를 공급을 하는 게 되게 뜬금없지만 파미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길래 이거 파미셀 오늘 시가에 그냥 무조건 잡아야겠다. 한 1, 2%만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오늘 한바탕 하고 나왔네요. 네. 그래도 꽤 괜찮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대단한 게 이게 여러분들 요새 재무제표 잘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파미셀이 이게 뭐 8천억짜리니까 솔직히 싼 건 아닌데 기업 내용을 보면 얘가 줄기세포만 주구장창 주장했을 때는 2020년도 매출액이 300억이었다고요? 예, 근데 작년도에 600억이 됐는데 올해가 목표가 1100억이고 내년도가 1700억. 이게 올해랑 내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와 내년 사이가 엄청나게 뭐 매출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3,400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1,700억 정도. 이게 뭐 줄기세포라든가 의약품 쪽 매출은 얘가 한 15%밖에 안 되고요. 이 동방막 쪽 소재 매출이 85%가 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름만 파미셀 바이오지 굉장히 좀 되게 좀 특이한 사업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뭐 15,000원 못 가는지 여부는 둘째 문제고 지금 8천억대 정도의 그 상황이 아까 제가 15,000원에 팔았다니까 15,000원 이상 못 가는 게 아니고 아까 15,140원까지 갔잖아요. 오늘 다행히도 13,150원에 사가지고 1,850원을 먹고 팔았는데 정직하게 1,000주를 덕분에 어쨌든 가이드 계좌도 많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업의 어떤 업태가 이렇게 좀 훌륭하게 바뀌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그런 케이스죠. 오늘 파미셀에 대해서 아침 새벽부터 요거 오늘 매매해야지라는 생각을 아주 가득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적당히 안 오르고 출발해가지고 아주 좋은 찬스를 만나가지고 잘 매매를 하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바이오인데 의외로 칩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이제 소재단의 기업으로 좀 탈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먹혔다고 보이는 거고. 자, 지금 한미 관계 부분은 어쨌든 뭐 산업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뭐 경주에서 관세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이게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재처리 허용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원전 쪽에 대해서 좀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우리 이제 자체 기술 확보라는 측면이 좀 돋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결국 한미 관세 이슈가 해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크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 쪽이 대표적으로 조선주 쪽. 어제도 뭐 비슷한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현대미포라든가 HD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중공업 주식들, 조선주들, 또 일승이라든가 삼영엠텍 이런 것들, 조선기자재 이런 것들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이게 삼영엠텍은 원래 조선기자재 쪽으로도 돼 있는데 이게 또 원전주로도 돼 있어요. 지금 뭐 원전 쪽도 아까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또 로봇주 몇 주 쉬었다고 아침엔 로봇주들이 다 좀 별로였는데 지금 사면이 또한 8% 올라가면서 먼저 시내가 약간 선입선출 같은 느낌으로 먼저 시내가 먼저 올라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자, 지수는 뭐 20몇 가지 밀렸다가 또 40포인트대 정도까지 약간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그림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이게 지금 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질문과 답이 나오는 그런 뭐 표가 있었는데, 자, CT 같은 데서는 이제 4분기에 15조 나온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64만원까지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 국내 증권사 높게 보는 데는 55에서 56. 저도 근데 얼마 전에 815라든가 다른 사이트 나가서 그랬어요. 아니 50몇이다 이렇게 봐갖고선 지수 5천을 어떻게 가느냐, 최소한 한 70만원 간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더 가게 되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났는데, 삼성도 12만원 목표가로는 5천 절대 못 가죠. 한 15에서 18 정도 불러대야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5천 올리지. 지금 삼성전자가 12만원이고 하이닉스가 55만원이라고 하면 지수 5천을 어떻게 가겠어요. 간신히 4천 넘는 수준에서 목표가 도달되고 끝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장기 목표는 더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고치겠습니다만, 5천을 역산을 해보면 저는 삼성전자 15만원, 하이닉스 한 70만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5천을 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또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이슈 때문에 뭐 빠르게 예상하는 곳에서는 연내 이제 15%로 환원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가뜩이나 또 어저께 타임에서 브랜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아시아 자동차 회사 중에서 도요타를 이기면서 1등으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25%를 전부 다 가격에 흡수해서 이제 순이익을 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현대기아가 합쳐서 2조 이상 순이익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 협상 타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될 것이고 이익의 재증가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관세 인하도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좀 덜 팔리는 걸 지금 유럽 쪽에서 이탈리아나 독일은 내년부터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 정책에 맞춰서 미국에서 빼가지고 유럽에다 많이 파는 그런 식의 지금 움직임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전력요금 쪽 AI가 지금 막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게 결국은 전기 어떻게 할 건데죠, 전기. 근데 어쨌든 전기 요금이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 만드는 에너지 쪽에 뭐 원자력이라는 가스터빈 주식도 뭐 3배, 4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나라 최근에 왜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어요, 이런 기사가 한 2주 전쯤에 나왔었는데 뭐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모 투자자문에서 만든 자료인데 가스터빈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의 실제 밸류를 따져보면 한택이 제일 좋아요. OP 마진도 36%나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손익은 되게 짜게 나오는 그런 건데 뭐 사이즈나 이런 거 대비해서 한택 같은 거 한번 주목하실 필요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ETF 전성시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소버린 AI ETF가 출시가 됐어요. 뭐 오늘 물론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타이거의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도 나왔지만 오늘 얘도 5000시대 꿈을 실었다 이래가지고 소버린 AI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적 AI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 AI 뭐 LLM 모델 관련해서 몇 회사 그룹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면 네이버가 22%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CNS, LG CNS가 6.2%, NC소프트가 5.6% 이런 식인데 한 10종목 정도까지 한답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소버린 AI인데 네이버가 22%인데 삼성전자는 4.1%밖에 안 들어가는. LS 일렉트릭은 또 웃긴 게 어저께 말씀드린 AI 전력기기 쪽에 당연히 들어가죠. 되게 높은 비율로 한 20%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도 4%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건 이번에 신생 ETF에 다 들어가니까 뭐 결국 이쪽으로 돈만 들어온다고 하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느낌? 기관 매수가 알아서 들어오는. 근데 ETF가 이거 두 개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된다 하는 ETF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뭐 수백 수천 개가 될 텐데 뭐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잘 굴러간다 이런 ETF는 돈을 뭐 벌고 또 커지는 그런 ETF들로 성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수익률, ETF 수익률 매주 조사해서 나오는데 잘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돈들이 정말 말 그대로 뭉칫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종목은 못 고르겠고 저쪽 섹터가 주인공이래 이러면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들어가서 며칠이라도 샀다가 팔면 되는 거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이건 뭐 ETF 그러니까 펀드 가입이란 의미가 아니고 그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내가 그냥 산다 이거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뭐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비중별로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 자체 바스켓을 내가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애플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애플 관련주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뭐 그런 거 있고, 유리기판도 오늘 잔뜩 기대했었는데 이게 워낙 오늘 자동차라든가 뭐 원전 부분이라는 거, 지금 또 뭐 엔터 쪽도 조금 움직이고 로봇도 가던 그림들 또 나오고 이러니까 유리기판이 분명히 삼성전기랑 캠트로닉스의 합작 이슈가 제법 덩치가 있는 거긴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조금 그렇게 시원하게는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죠. 올해만 뭐 주가가 많이 폭등했다라는 SSD 관련주 이래가지고 오늘 TLB 아까 두 자릿수 올라갔죠. 마이크론, 파두, KH하이텍, M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ESSD 관련주로 상승력이 좋고, 아까 뭐 애플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일단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뭐 아이폰이 잘 팔려도 그냥 예전만큼 막 뭐 대단한 프로테이지다, 혁신이다 이런 느낌이 좀 없다 보니까 반응들이 그렇게 뭐 시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 폴더블을 하게 되면 조금 반응이
것 같은데 며칠 전에 26년도 하반기라 그러다가 27년도라고 지금 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갖고 약간 좀 관련주들 흐름이 둔탁해졌어요. 자, 그리고 어제 증권주 날라갔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그랬죠. 증권주가 시황산업이라서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면 거래대금 막 폭증하면서, 사실 거래대금 폭증과 함께 뭐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다 이런 개념보다는 신용이 끄떡 없이 그냥 계속 목에 찰 정도로 쓰는 거지. 사실 증권회사도 제가 봐선 지금 수수료로 돈 번다 보다는 신용이자, 대출이자 가지고 돈 번다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빌려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어디 가서 표정관리하면서 계속 그냥 돈은 버는 거죠. 그냥 진짜 땅짓고 헤엄치기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노스 관련해서도 이제 내년도 아마 출시 예정 26모델에 엑시노스를 전부 다 단다고 하는데, 이게 AI 성능이 애플보다 6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네페스 아크, 두산 테슬라, 하나 마이크론 관련주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오늘 뭐 아침에는 자동차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한 10시 반 넘어서면서부터 2차전지 쪽이 또 올라가는데, 결국은 2차전지에 대해서 시각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에이 쟤네 뭐 되겠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란 데는 그 빈틈을 비집고 움직이는 데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팔짱 끼고 아유 저것들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냐,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나면 안 들어오잖아요. 좀 올라가도 아유 계속 욕하고 있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보면 내년도의 실적 베이스를 보면 퍼가 200짜리, 600짜리, 뭐 500짜리 이런 것도 수두룩한데, 근데 주가는 오늘도 꽤나 움직이는 애들이 또 나와요. 근데 결국은 여기 장표에 나온 대로 ESS가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 ES 밸류 체인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동박, 네, 뭐 시스템 통합, 뭐 CNT 도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많은 군들이 오늘 결국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소수 의견을 추종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느냐. 이거 2차전지 이번에 올라갈 때 뉴스라든가 미디어의 논조를 보시면 내년도쯤 되어서 전기차 뭐 겨울에 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우면 그거 끝나고나 사봐라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다고요. 추세로 가기에는 갸우뚱이다 이렇게. 근데 의외로 길게 가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아까 저의 그 최애 종목 말씀을 초반에 드렸습니다만, 이거 Y바이오 정도는 사실 리포트 1년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요새 이제 독립 리서치라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명 이렇게 회사 차려가지고 소규모로 리포트 발간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 뭐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고 스몰 인사이트라고 하는 뭐 독립 리서치니까 규모는 작은 데인데 어떻게 됐든 네, 가서 뭐 탐방을 갔다 와서 썼는지 하여튼 뭐 다중항체 쪽으로 해서 넥스트 키트로다가 원래 수십조의 그 뭐 진짜 한마디로 블록버스터 약이잖아요. 그걸 좀 대신할 수 있는 항암과 관련된 항체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뭐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 쭉 써놓으면서 딴 거보다 저는 놀라웠던 게 목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그냥 23,400원이라고 얘기했길래 어제가 15,000원 정도였는데 23,000원이면 상당히 높게 부른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갖고 아침에 15,900원대 시작하더니 뭐 지금 17,800원까지 올라오면 지금도 뭐 10%좀 올라가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일단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분에 아주 관련되는 계좌가 풍성해졌고 모처럼 아주 활짝 웃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Y바이오 가이드 계좌 수익률이 현재 32% 정도, 33%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작은 단위로 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이게 13,000원이라 그래요. 제가 뭐 와이바이오 솔직히 말씀드린 지는 상당히 낮은 가격서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요새 이제 구매점에 좀 일부 수량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진 거지. 원래는 제가 처음에 뭐 두세 달 전에 들어갔을 때 처음 여기에 들어갈 때 단가는 한 10,000원 정도 내외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새 샀다 팔았다 몇 번 했더니 단가가 13,000원이 됐습니다. 여기 시종자 시간장 주식 비중이 좀 있고 거기에 이제 확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단가가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계속 올라가죠.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팔자 사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아무리 뭐 몇백 원 먹고 팔았다가 다시 낮아지면 사고 이렇게 하더라도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단가는 앞으로 매매할수록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이거를 뭐 짜잘하게 단타보다는 제가 계속 치매 예방용으로 해서 어떤 가격이 나오든 간에 뭐 상황 되시는 대로 5주든 10주든 맨날 사모으시라고 얘기 드린 지가 한 달포는 된 것 같은데 최소한 어쨌든 모으신 분이 있어서 성과를 좀 얻으셨다고 하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요. 저는 이거 뭐 그냥 자기 꾀에 넘어가서 빠른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별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기본 수량 한 2,500주 정도에서 이제 3,000 몇백 주까지 늘렸다가 잠깐 줄였다가 기본 한 2,500주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제 그 가이드 포트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짜잘하게 한 500주, 800주 요 정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기본적으로 왕창 다 팔았다 뭐 다시 사고 이렇게 뭐 사실 그게 잘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데 기본적인 수량 갖고 가되 이제 좀 밀리는 것 같으면 왕창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또 팔고 기본 수량을 지키고 이렇게 가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물론 이게 지금은 뭐 꽤나 성과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뭐 최근에 하여튼 오늘 나온 리포트도 23,400 이게 뭐 목표가대로 가는 거는 아니겠죠. 저는 이 목표가 최소 2배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세요. 저의 말만 단순히 믿고 샀어 이러시면 뭐 얘가 뭐 맨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뭐 2, 3일 빠지면 또 막 흔들거리실 텐데 그때도 더 살 주식이냐 안 살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무장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역시 또 트럼프예요. 지금 코데즈 컴바인 또 올라가고 좋은 사람들 일주일 내에 지금 하여튼 김정은하고 만나니 안 만나니 갖고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뭐 밸류 쪽으로 봐서는 뭐 개성공단이 지금 온전히 존재합니까? 다 뜯어가지고 다 중국에 팔아먹어가지고 시설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은재 만들며 개성 저 금강산도 다 폭파해가지고 없는데 은재에서 은재 관광을 가고 또 이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상으로 힘든 재료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온께서 와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난다라는 그 찰나의 순간 이걸 위해서 지금 주가들이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뭐 살아는 있는 거죠. 모멘텀 자체는 다음 주 한 28일 정도까지는 살아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무조건 하려고 하다가 못 만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안 쳐다보시면 그만이고 어떻게든 저것들 만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 아주 작은 비중으로 잠깐이라도 해보면 되는 거지. 예, 뭐 여기다 7, 80% 비중 섞어가지고 지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또 그냥 만난다고 해서 올라간들 만나고 그거 뭐 오랫동안 만나겠습니까? 뭐 30분 1시간 만나고 다음에 또 봐 이러고서 헤어지면 와르르 또 제자리 갈 테니까 만나기 전까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이틀 올라갈 때 한 입 베어 먹고 나온다 이런 관점 정도만 하시는데 3% 넘지 않는 비중 뭐 이런 정도로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오늘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제가 미리 예고를 못 드렸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내일은 예, 저 대신 다른 분이 해주실 거고, 아까 보니까 우리 그 박우신 대표님이 모레 사정이 있으셔서 모레 10시에 제가 합니다. 예, 대타라고 아까 표현하시던데, 예, 모레 대타 그 6부 순서 대타를 제가 하고 7부는 그러니까 연속으로 내일과 모레 제가 아니고 딴 분이 할 거고요. 내일은 제가 없고 모레 6부 순서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고, 네, 좋은 수익도 잘 챙기셔서, 근데 거듭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챙겨야 내 수익이다. 지금 평가 수익 뭐 1,000만원 났어요, 2,000만원 났어요, 다 쓰잘데없는 소리고, 현금으로 만들어야 내 수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지금 평가가 얼마 났어요 해야 되실 게 아니고요. 내 걸로 챙기세요. 그런 다음에 얼마 먹었어요 이렇게 자랑질 하세요. 네. 자, 요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